자,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거의 이제 후반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5단원입니다. 5단원. 그래서 이제부터 제어자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다양성이 바로 나오는데요. 아마 다양성은 내일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다양성 들어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어자하고 다양성을 볼 건데요. 제어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제가 다 설명했고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 이클립스의 프로젝트로 제어자를 다루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어자 가지고 뭐 예제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해봤어요. 프라이빗부터 스테이틱, 파이널 뭐 등등 다 해봤고, 이 5단원에서 가장 큰 거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모르면 뒤에 가면 소스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코드를 봐도. 여튼 그만큼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양성 할 때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한번 보죠. 자, 제어자.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액세스 모디파이어. 접근 제어자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어자들이 또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어자들은 뭐 프라이빗, 퍼블릭, 디폴트, 프로텍티드, 그리고 스테이틱, 파이널, 애브스트랙트, 뭐 네이티브, 트랜전트, 싱크로나이즈드, 뭐 볼러타일, 뭐 등등 많아요. 몇 개 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미 퍼블릭 접근 제어자들은 다 봤어요. 그죠? 예, 봤고 스테이틱 배웠죠. 그죠? 그리고 파이널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거는 안 배웠어요. 애브스트랙트는 이 장 다양성이 끝나면 바로 나옵니다. 추상 클래스로. 그래서 이 애브스트랙트라는 거는 추상적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요. 아니, 다 뜻을 가지고 있는 놈이고요. 그리고 이 네이티브는 이식할 때 쓰는 제어자인데 저는 잘 안 써봤습니다. 예. 그리고 트랜전트하고 싱크로나이즈드는 많이 씁니다. 볼러타일하고. 자, 트랜전트는 나중에 우리가 객체 직렬화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직렬화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가 또 뭔지도 몰라요. 이건 뭐 동기화 메소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볼러타일 역시 얘도 우리가 동기화 할 때 좀 변수 같은 거 지정할 때 볼러타일이라는 걸 지정을 하거든요. 아, 직렬화구나. 깜빡했다. 그래서 스크립트 FP가 있는데 이거는 쓸 일이 없어요. 거의 금융권 빼고는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뭐 소수점에 왜 우리 그때 여러분들 저 CPU도 오차를 발생하더라라는 거 봤죠?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어자가 바로 스크립트 FP입니다. 근데 뭐 저는 굳이 이걸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알고만 있지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이러한 제어자들은 말 그대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뭐예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어자는 클래스나 변수, 메서드 이거 다 앞에 붙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그죠? 그래서 선언부에 사용되어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제어자는 크게 접근 제어자, 액세스 모디파이어와 그 외 나머지 제어자로 나뉜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제어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접근 제어자는 only 하나만 넣어야 되죠. private, public. 또라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static, final은 의미가 있죠.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를 두 개 연달아 쓴다는 사람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이티브는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메서드들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 뭐 예를 들면 C++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뭐 제이슨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좀 알아갈 내용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땡길 때 한 번씩 네이티브를 쓰긴 하는데 보통적으로 네이티브를 쓰는 코드는 자바 코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바 코드를 땡겨가는 형태가 더더욱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찾아 들어가시다 보고 메서드를 보시다 보면 네이티브라고 앞에 붙여져 있는 것들을 왕왕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이 뭐 자바에 있는 JDK에 있는 뭐 이런 메서드나 클래스를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 일부러 네이티브라는 이 제어자를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이식성 때문에 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고급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트랜전트, 자, 직렬화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직렬화, 객체를 데이터 스트림으로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트림에 쓰기 위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말함. 한국말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한국말로 됐다 풀어놨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죠? 맞습니까? 예. 다들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낫습니다. 대학교 가서 이 얘기하면 뭔 소리 하노? 이러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클래스 A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int A가 있고 그리고 뭐 int B가 있고 그리고 메서드 M1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추후에 되면 이제 파일입 출력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그 파일입 출력을 할 때 파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객체 자체를 우리가 내보냈다가 객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객체를 외부로 출력을 하는 거죠. 객체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그죠? 네, 그래서 외부로 출력을 했다가 다시 읽어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내가 스트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스트림은 데이터가 흐르기 위한 통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거는 하천이나 뚝, 흐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아마 초반부에 스캐너나 프린트 LN 그런 거 설명할 때 아마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뭐 본체하고 그려가면서 그죠? 예,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를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객체를 데이터 스트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 객체를 내가 외부에 파일로 내보내고 싶으면 여기에 먼저 int a가 4바이트 차지하고 얘도 4바이트 차지하고 얘는 안에 지역 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몇 바이트인지는 몰라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내보내기 위해서 내보낼 거니까 출력 스트림이죠. 그죠? 맞나요? 출력 응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를 파일로 내가 밖으로 보내려고 해. 그러면 출력 스트림을 타야죠. 그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요놈을 이렇게 내보내야 될 거예요. 세 개를.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A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M1이 들어오죠. 일로 나갑니다. 일로 나갈 때, 그죠? 맨 위에 있는 놈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이게 A이고 B이고 M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이런 형태로 파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 여기에 각각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스트림에, 이 스트림이잖아요, 그죠? 이 스트림에 쓰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 변환시키는 거예요. 출력으로 내보내려고. 이해갑니까? 그림으로 풀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내보내려면 이렇게 뭐 스트림에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빵 하고 차야지 이게 나가서 파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나중에 배울 플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훅 불어버리면 얘네들이 팅 하고 튕겨져 나가서 물리적인 디스크에 파일로 저장이 되거나, 혹은 소켓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하면 이게 훅 하고 그쪽으로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요렇게 하는 형태를 우리는 따라합니다. 데이터 직렬화. 그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아직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출력 스트림이 아니라 입력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가 있죠. 이 클래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일 때는, 들어올 때는, 나갈 때는 A, B, 메서드 1 이런 식으로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는 반대로 M1, B, A 이래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몰라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는 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데이터 직렬하더라. 그리고 이 직렬을 하기 위해서 트랜전트는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중에서 내가 객체로 내보내기 위해 이걸 내보내려 그러는데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죠? 억수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좀 하는 놈이 이 A라는 클래스가 중요한데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쉘이 막 갖다 직렬하러 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트랜전트 키워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는 직렬화해서 제외됩니다. 암호화란다. 좀 이게 보안에 좋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트랜전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직렬화에 많이 쓰인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싱크로나이즈드하고 볼러타일이 있는데요. 스레드 동기화의 쓰임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싱크로나이즈드다, 볼러타일이다, 이 제어자들은 스레드 동기화에 쓰인다. 동기화가 뭔지도 모르고 스레드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거는 웃긴 얘기죠, 그죠? 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기화라는 게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도 똑같이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모르겠다.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동기화라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public void m1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int money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자 mone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oney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말이죠, 맞나요? 어떤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즉 회사 ERP나 MES나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내 혼자 사용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회사라면 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떻게 흘러가요? 만약에 내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영업에서 수주를 받아와서 수주 받았던 내용을 ERP에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근간으로 해서 생산해서 재료 자재하고 이런 것들을 자재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완료가 되면 생산해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 재료를 소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출하를 시키는, 그래서 매출액이 잡히고 회계하고 연동이 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뭐 회계팀에 이제 강가라 그 뭐죠, 영업이익이라든지 토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모든 모듈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장표라는 게 있죠. 회계전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썼어. 그러면 그 회사 돈을 100원을 썼으면 회계전표라는 걸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면 치셔야 될 건데 사용하셔야 될 건데요. 말 그대로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뭐 볼펜 한 자루를 샀다. 그러면 영수증 100원을 이렇게 적어서 첨부를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상공사로부터 내가 이렇게 샀으니 결제해도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뭐 돈에서 빠지고 뭐 이걸로 인하여 또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네. 뭐 그런 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게 그러한 하나의 전표를 작성하는 메서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전표는 1번, 0번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1번부터 해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그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전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전표에 대해서 내가 1번 전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썼다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딱 했는데 나는 1,000원이 이제 출력이 될 거라고 믿잖아요. 그죠? 네. 내가 그걸 입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여기 유저 1이 있고 유저 2가 있다면 유저 1이라는 애가 여기에 전표를 작성하러 들어가서 1,000원으로 머니를 입력을 했어. 그럼 원래 기본적인 우리 회사의 자본금에서 뭐 그 돈에서 1,000원이 빠져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때 갑자기 어떤 유저 2가 들어와서 1,000원이 아니고 뭐 10만 원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합니까? 절대 보장 안 합니다. 얘 이래 접속하고 얘 이래 접속하고 또 어떤 놈 또 엄한 놈 접속해가 악한 마음 먹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동기화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public synchronized라는 걸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걸 넣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 유저 1이 여기에 딱 이 메서드에 접근을 할 때는, 즉 이 메서드라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 클래스가 만약 A라는 클래스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클래스는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얘가 다 사용을 하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접근 못해요. 이렇게 막아버리는 키워드가 바로 synchronized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속도는 좀 늦을지언정 몰라도 데이터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바로 synchronized와 볼러타일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스레드 가서 배웁니다. 동기화 스레드. 그래가지고 뭐 동기화 스레드에서 뭐 또 웨이팅을 하네, 깨우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이 개념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들어가는 것과 들어보지 않고 바로 동기화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헤맵니다. 내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 전산적인 용어로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임계 영역. 혹시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이런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임계 영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어가. 그러면 이렇게 접근 못하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싱크로나이즈드와 볼러타일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쭉 한번 훑어봅니다. 자, 스테이틱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얘는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면서 붙을 수 있는 곳이 멤버 변수에도 붙을 수가 있고, 멤버 메서드에도 붙을 수가 있고, 클래스 앞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이 클래스 앞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중첩 클래스에 들어가면 스테이틱 인스턴스 해가지고 멤버 클래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틱은 변수, 메서드, 클래스 다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뭐 할 때, 공통적으로 쓸 때 우리는 스테이틱으로 많이 선을 하죠. 됐나요? 예.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파이널.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그죠? 예, 파이널도 역시 클래스, 메서드, 뭐 멤버 변수, 지역 변수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클래스 앞에 붙으면 더 이상 상속이 안 되고, 맞죠? 파이널 메서드 이래버리면 더 이상 오버라이딩이 안 되고, 멤버 변수나 지역 변수 앞에 붙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수 값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예. 됐나요? 예. 그 다음 이거는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파이널 멤버 변수 초기화할 때 두 가지 방법,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던가 아니면 어디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라면 생성자에서 단 한 번 초기화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미 생성자 할 때 설명을 했고 파이널 할 때도 설명했어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애브스트랙트. 자, 요것도 이제 바로 이제 다양성 끝나면 바로 나오는데요. 애브스트랙트는 사전적 의미로 추상의, 미완성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인 의미만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애브스트랙트는 분명한 거는 클래스와 메서드 앞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만약에 내가 어떠한 클래스가 아니라 메서드를 만드는데요. 자, 애브스트랙트 이런 식으로 적고요. void 만약에 m1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만 있어요? 선언부만 있죠. 맞죠?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딱 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언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어자고요. 그죠? 자, 얘는 지금 원래 메서드인데 이거 중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중괄호가 없다. 그죠?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따라합니다. 추상 메서드.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즉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상 메서드가 뒤에 나오는 인터페이스의 최고 중요한 멤버입니다. 아하, 이 또 뭔 소리 하는지 쉽죠? 예, 아무튼 이 애브스트랙트는 추상 메서드. 다시 말해 구현부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한번 봅시다. 반대로 자,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메서드는 어떠한 클래스나 어떠한 인터페이스에 분명히 선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인터페이스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클래스 A라고 이렇게 만들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abstract void m1이라고 추상 메서드를 내가 멤버로 하나 가졌어요. 그죠? 그럼 얘는 U라는 연산자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성을 했다고 치면 M1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를 절대 생성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 메서드 이상,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으면 이 클래스는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많이 좀 처음 맞닥뜨리는 거라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추상 클래스의 의미에 다해요.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한 개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0개는 아니고요. 한 개 이상 포함을 하고 있으면 그 클래스는 절대 인스턴스 생성 못합니다. 왜? 애브스트랙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면 결과값을 줘야 되는데 결과값을 안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현부도 물론 보이드로 하게 되면 구현부를 안 줘도 되지만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클래스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요. 옛날에 요즘에는 인터페이스가 이 추상 클래스를 대체해서 나온 방법인데 이 옛날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추상 클래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사용하냐면 저같이 뭐 예를 들어서 고참이 있다고 칩시다. 최고 팀장이나 아니면 파트 리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bstract 어떤 메서드, abstract 어떤 메서드, abstract 어떤 메서드를 한 열 몇 개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주석을 달아 놓죠. 자, 이거는 뭐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 메서드다. 이렇게 적어주고 개발 1팀 누구 담당 이렇게 메일로 던져주죠. 그러면 걔는 이걸 상속을 받아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는 팀장들이나 좀 윗대가리들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야,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들 건데 너희들 실력이 좀 이 차이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서드가 필요하고 저 메서드가 필요하고 등등 다 필요한 걸 쭉 이제 팀장이나 각각의 파트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메서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는 놈들. 그러한 계략적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각 리더들한테 던지는 거죠. 팀장은. 그럼 리더, 파트 리더들은 개발 1팀, 2팀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또 메일로 혹은 메신저로 주고 그걸 이제 딱 상속받아가지고 너는 이 메서드 구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일종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 컴파일 자체를 담당자가 못 해봐요. 왜? 이거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가 있는데 나는 고작 한 개의 메서드만 뭐 재정의가 구현해야 되는데 인스턴스를 생성을 못하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많이 토로가 되면서 쌓이면서 이제 이거를 대신할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나중에 추상 클래스 들어가서도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왜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필요하겠죠, 그죠?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걸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게 훨 낫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정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abstract 클래스, 즉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절대 생성할 수 없습니다. abstract라는 추상 메서드가 다 오버라이딩이 되고 전부 다 그 메서드가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던져버렸을 때 비로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상속을 통해야 됩니다. 상속을 통해서 오버라이딩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해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뭔 개소리 하나 싶은. 자, 그 다음 한번 봅니다. 자, 접근 제어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프라이빗하고 퍼블릭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좁은 범위를 허용을 하는 거죠. 퍼블릭이 가장 넓고, 자,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거 뭐죠? 멤버 변수들이죠. 이런 것들은 게터나 세터 같은 멤버 메서드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타임 클래스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생성자 주고, 그리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해서 게터 주면, 게터나 세터 주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이유, 엄밀히 얘기하자면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이유, 프라이빗을 사용하는 이유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접근할 수,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알아내는 것보다는 게터나 세터를 주면서 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차단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이제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혹은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보안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 제어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캡슐화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암호화 캡슐화. 그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제가 또 그때 적어놨지만 이거는 제가 소스 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의 자바라는 소스에는 퍼블릭 클래스는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미 또 설명한 바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싱글톤입니다. 싱글톤은 이미 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지 자신 하나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이 인스턴스만 뭐 리턴해서 주소 참조하게 해서 그 메서드들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환경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 정보 로딩할 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이용할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 번만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그거 참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게끔 만들게끔 하려고 하는 패턴이 바로 싱글톤 패턴이었죠. 맞나요? 예. 그게 바로 이거였죠. 됐나요? 자, 그리고 뭐 제어자의 조합인데요.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스테이틱하고 애브스트랙트하고 이렇게 자 스테이틱 애브스트랙트 하고 void m1 이 됩니까? 이 됩니까? 예?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말 그대로 반대예요. 그죠? 얘는 구현부가 반드시 필요한 놈이고요. 얘는 구현부가 필요 없는 놈이에요. 그럼 상반되죠? 그럼 같이 붙어서 쓰면 미친놈이죠.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 클래스에 애브스트랙트와 파이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요? 자, 애브스트랙트 파이널 클래스 A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됩니까? 왜 안 되죠? 이것도 반대죠. 얘는 상속 안 시켜주는 놈이고 얘는 상속을 해야 되는 놈이고 이런 얼빵한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애브스트랙트 메서드의 접근 제어자가 프라이빗할 수 없다. 이거죠. 애브스트랙트 이래 놓고 프라이빗 붙여놨어. void m1 이지랄 해놨어요. 그죠? 이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얘는 상속은 돼요. 그죠? 아니 내 말은 이거 클래스 자체는 상속이 돼요. 그죠? 그런데 얘는 안 보여요. 그죠? 이 또라이 짓이죠.
이러지 말라고. 자, 그리고 메서드에 프라이빗와 파이널을 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라이빗 비트 파이널 날 해서 void m1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한 놈은 감추려고 하고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놈이고 한 놈은 얘도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놈이야. 의미가 비슷해. 같이 쓸 필요가 없죠. 뭐 같이 쓰든가. 이건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쓸 필요는 없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제 여자는 여기서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몇 시인가요? 아유. 자, 마치겠습니다. 이걸로.